고나비 뉴스 구독을 통해 재테크,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다시 한번 자원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석유도 반도체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히토류, Rare Earth Elements입니다. 전기차, 풍력, 로봇, 드론, 스마트폰, 심지어 미사일까지 미래 산업과 국방의 핵심을 이루는 이 자원을 둘러싸고 전 세계가 조용하지만 격렬한 전략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히토류 전쟁이 왜 시작됐고 무엇이 문제이며 한국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 비중은 단순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정제와 분리, 즉 실제로 산업에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단계에서 중국은 전체의 60%에서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채굴보다 정제가 훨씬 더 어렵고 더 오염되며 더 기술 집약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 자원 부국인 호주조차 정제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원광을 캐더라도 최종적으로 가공은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독점 구조는 어떤 위험을 의미할까요? 바로 중국이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는 순간 전 세계 첨단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은 몇 차례 히토류 수출을 조절하며 자원을 정치적, 경제적 레버리지로 사용해왔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AI 인프라, 미사일,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방산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히토류 자석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운틴파스 광산 재가동, 자국 내 정제시설 투자, IRA와 국방생산법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제 기술이 없다면 원광 확보만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히토류는 반도체와 함께 글로벌 전략 자원의 이중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기차 전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 기반의 연구 자석입니다. 또한 풍력 발전기, 로봇, 드론, 인프라 자동화, 데이터 센터 냉당 기술까지 히토류 기반 자석이 들어가는 산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프라 투자 속도에 비해 히토류 팽산 능력은 환경 규제와 기술 부족 때문에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요는 치솟고 공급은 묶여있는 구조.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히토류의 전력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정제는 단순히 어렵고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적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정제 과정에서는 강산 사용, 지하수 오염, 방사성 폐기물 발생, 이러한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환경 규제를 낮추고 정제 시설을 운영하든지, 규제를 유지하고 중국에서 가공된 제품을 사오는 방식으로 가든지, 대부분 국가들은 2번을 선택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ESG 규제 강화로 인해 깨끗한 히토류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 되었지만 단기간에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은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없는 인덕션 모터, 무자석 모터, 고성능 페라이트 자석, 재활용, 리사이클링. 하지만 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히토류 기반 연구 자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출력, 고효율, 경량화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히토류의 성능을 다른 소재가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재활용 역시 아직 비용과 공정 효율 문제 때문에 산업적 규모로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히토류 수요를 낮출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결론입니다. 한국은 히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을 생각해보면 이 위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동차, 배터리,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 장비, 국방산업. 어느 하나 중국 히토류 공급과 무관한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최근 호주, 베트남과 같은 자원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 희소금속 비축 확대, 무자석모터 기술 개발, 미국, 일본과 공급망 협력, 이런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속도가 한국 산업의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히토류는 이제 단순한 원자재가 아닙니다. 미래 기술 경쟁의 핵심이자 국가의 전략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독점 구조, 미중 공급망 전생, 폭발하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수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팽산 제한, 대체 기술의 한계, 한국의 높은 중국 의존도,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며 히토류 전쟁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기술 경쟁은 결국 누가 안정적으로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누가 이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먼저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원 전쟁의 무대는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 각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히토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